하고, 자, 이번에 이제 그 본문에, 우리 필수 예제 문제로서 이제 3-1번 경희대학교 2016학년도 이제 수식 기출문제로 출제된 문제를 15페이지 문항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가가 있고, 제시문 가에서는 형질이 유전되는 현상, 뭐, 논술에서 제시문들, 특히 생물학적 제시문들은 문제에 어떤 특별한 조건들을 주기 전에는 문제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 이제 이론적 정보들이지 주로. 그런 것들, 개념들을 주로 이제 실어주는 그런 제시문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형질이 유전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과학자는 멘델이다. 자, 멘델은 뚜렷한 우성 또는 열성의 대립 형질을 가진 완두의 7가지 형질에 대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유전 연구를 통하여 각 유전 형질의 대립인자가 분리되는 법칙은 물론, 분리의 법칙은 물론 서로 다른 2가지 유전 형질이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법칙도 확립하였다. 자, 그래서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 우열의 법칙, 이 3가지의 기본 법칙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자, 그 제시문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 나올 때 문제의 종류는 2가지야.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유전자들이요 자료로부터 어떻게 전달되고 아까 전과 같이 그런 이제 그 멘델의 유전 법칙에 뭐 반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 또 그 자료에서 분석해내는 그런 부분들하고 멘델의 유전 법칙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왜 멘델의 법칙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답변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 2종류로 딱 이루어져. 논술 문제 보면. 제시문 나를 보면은 이제 본 문제에서는 멘델의 유전 법칙 자체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그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될 것이라는 걸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제시문 나에서 세포의 핵분열 과정,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세포의 분열 과정에 있어서 그 염색체의 이동이라든지 DNA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서술해 주고서 있어. 그래서 이런 이동들 속에서 만일 이런 이동들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반하는 어떤 결과와 동일하지 않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 염색체의 행동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삼고 있을 수 있는 바탕을 주는지 그거 관계만 잘 살펴주면 돼. 세포 핵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에 의하여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굵은 실뭉치 형태의 물질을 염색체라고 한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들은 이 염색체의 이동과 우리가 관찰하는 염색체의 분열 시에서 나타나는 염체의 행동과 동일한 규칙성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치? 그리고 이것은 긴 가닥의 DNA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의하여 질서정연하고 치밀하게 감겨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 핵분열 전에는 염색체가 풀어진 상태에 있으면서 DNA의 복제가 일어나고 핵분열을 준비하게 된다. 한편 염색체들을 상동 염색체돌별로 정리하여 놓은 것을 핵형이라 한다. 자, 핵형에서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비슷하고 상동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염색체들은 상염색체이며 모양과 크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그 상염색체, 성염색체 또 설명해주고 있고요. 기본 개념들. 염색체들은 체세포의 핵분열과 생세포의 핵분열, 감수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배열되어 나누어진다. 자, 무작위로 배열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갖다 중심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그 설명을 요구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어떤 활용의 그런 이제 질문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이제 제시문이 되겠어. 이 영역에서 논술 문제 나올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시문이야. 제시문 가와 나가 사실은. 그리고 감수 분열에 의해서 생성된 정자와 난자는 무작위로 짝을 이루어 수정을 하게 되고 염체수는 다시 체세포의 경우와 같게 되어진다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쭉 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경희대 문제 중에서도 소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본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 하나만 그냥 딱 뽑아온 거라서 질문이 이제 단순하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저 외에도 제시문 가나 외에도 또 다른 제시문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변형된 그 유전 현상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멘델의 법칙에서 벗어난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또 제시문들이 따로 또 있어요. 논술에서는 그렇게 세트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 자, 일단은 뭐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기본 배경식의 확인으로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세포의 핵분열, 즉 제시문 가와 나의 연관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출제 유도가. 세포 핵분열 때 염색체의 행동 및 생세포의 수정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이런 질문들은 사실 이제 계산 문제에 집중하면서 수능형 계산 문제라든지 정리 문제, 자료 해석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뭐 이 기본적인 현상에 관한 이해나 설명들은 학생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야, 보통 생물 문제에서는. 논술 문제라고 뭐 특별하게 뭐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다만 이제 이 영역에서 이 내용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또 제시문 가와 나의 이제 상호 관계들, 멘델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그치? 멘델의 유전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의 설명과 세 가지 법칙들이 제시문 나에 서 있는 핵분열, 세포 핵분열 때 염색체의 행동과 또 생시세포의 수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갖다 각자 다 매치시켜야겠지. 그치? 자,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큼 이제 타당하게 서술하고 설명해 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게 돼. 그래서 결과들을 이제 잠깐 우리 한번 점검해 보면, 먼저 멘델이 사용한 멘델은 제시문에서도 그렇고 유전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썼어요. 그쵸? 그래서 멘델이 사용한 유전인자, 현재 이제 용어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멘델이 사용한 유전인자라는 게 결국 현대에서는 뭐하고 똑같아? 그치, 유전자. 그리고 이 유전자는 누구에 포함되어 있어? 핵분열 시에 염색체에 포함되어져서 이동하게 되죠. 그치? 그래서 염색체 내의 DNA상에서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배열을 염기서열로 암호하여 담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뭐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뭐 단백질 아미노산 배열을 염기서열로 암호하여 담고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 굳이 뭐 다 써야 될 필요는 굳이 없어. 알겠지? 없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채점할 때는 이거 뭐 학교 쪽에 그런 이제 그 아주 세부적인 설명의 예시 답안이고, 유전자, 멘델이 사용한 이제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용어에서는 유전자이며, 이것이 염색체 내에서 같이 묶여서 활동하고 움직이게 된다, 분열 시에.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멘델이 분리의 법칙,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동위의 법칙들을 갖다가 이런 현상들로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그것만 이제 먼저 잡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유전자는 개체군 내에서 여러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전자 여러 형태를 단위적으로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열의 법칙에 대한 그런 이제 근거와 그 다음에 상동염체상에서의, 그치? 상동염체상에서의 서로 다른 이제 대립 유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멘델의 법칙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누어 놓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학생들이 사실 이 문제에서도 학생들 답안 차이가 꽤 났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났냐면, 이제 제시문 가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동리의 법칙이 분명히 들어있고, 그 전체에 대해서 멘델의 유전 현상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딱 대부분 요거는 다 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멘델의 법칙이 이제 염색체의 이동으로서 우리가 염색체의 세포 분열 시에 염색체의 행동,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인자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유사 내용들의 설명을 대부분 해. 근데 문제는 요것만 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요것만 답안에다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칙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멘델의 법칙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를 대략적으로 개념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버리는 답안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감점된 경우들이 많거든. 예, 만일 이런 설명들을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생물 문제에서 이제 출제되어진 요소들에 대해서 너무 뭉뚱그려서 개괄적인 설명들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그 내용에서 제시문의 어떤 특정 내용들을 갖다가 뭔가 가지고 와서 설명하라고 할 때는 그 제시문 전체를 들어서 뭔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비교해서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주는 것이 점수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답안이 되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우열의 법칙,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동리의 법칙이 각각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 염색체 수가 반수체인 정자와 난자 생식 세포가 수정되어 생성된 체세포에는
염색체가 2배체로, 2배체로 2n으로 존재하게 되며 상동염체 상에 쌍에 어떠한 두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특정한 유전 형질을 보이게 된다. 상동염체 쌍에 같은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면 동형 접합자, 다르면 이형 접합자라 부른다. 이제 순종과 잡종으로 보통 얘기를 하지. 용어상으로는 순종과 잡종이라 부르며 대립 유전자의 조합, 즉 유전자형에 따라서 우성 또는 열성 형질의 표현형을 띠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슨 법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우일의 법칙을 이제 우선 제시문 가의 맨델의 법칙 중에 우일의 법칙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이제 맨델의 법칙을 갖다가 우리는 현재의 염색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자의 이동을 가지고서 우리 설명해야 되니까는 그 부분을 갖다 지금 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받쳐서 이제 설명해 주고서 있는 거야. 알겠지? 물론 이 내용들이 뭐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쓴다고 하는 거는 제시문상에서도 직접 드러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다 이런 똑같이 이렇게 쓸 수는 없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뭐 쓸 수 있나? 그게 자네 같으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실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답안 쓰는 경우는 없어. 이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여하튼지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그치? 유전자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맨델의 법칙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느냐, 염색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우열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느냐, 요 용어만 정확히 들어가서, 그리고 또 중요한 용어 단어가 뭐가 되겠어? 유전자 중에서도 대립 유전자라는 표현이 되겠지. 우열의 법칙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치? 그러니까 이거 채점할 때요, 이것들 점수를 다 넣는 게 아니야. 이거 점수 다 넣는 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 위주, 중요한 문구 한두 개 정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알겠죠? 뭐 조금 더 이제 간다고 한다면, 오버해서 간다면 동형 접합자나 이형 접합자, 요 표현 대신에 이제 순종이나 잡종과 같은 표현들을 써가지고 적당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요 한 4개, 3, 4개 정도의 요소들만 뽑아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이게 다 평가하는 건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이 무엇에 있는지를 제시문상에서 특정 용어들을 갖다 잘 뽑아서 그것들을 활용하여서 설명하게 되면, 이런 이제 생물학적인 이거는 맨델의 유전 법칙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 갖다가 설명하는 경우에, 근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설명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이기도 해. 특히 이거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라서, 이 유전현상, 맨델의 유전 법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의 이론하고 현대의 이론하고 유사하지만 뭔가 차이가 있는 경우들, 현대과학들이 아무래도 도구적으로도 그렇고 연구에 이제 누적 축적된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예외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현상이나 법칙들에 대해서 지금의 연결은 되지만 그것보다 나은 어떤 세부적이고 분자생물학적인 뭐런 이제 그런 요소까지도 고려해서 우리들이 설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론상으로 더 많이 발달돼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 종의 기원 같은, 다윈의 이제 진화론 같은 경우에 진화론에 대한 설명들은 현대 그 진화론들을 갖다가 완전히 다 현대적 이론으로서 뭐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지만은, 그렇다고 진화론 전체가 유전 현상을 갖다가 진화 전체, 생물학적인 어떤 현상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그치? 현대 과학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전의 어떤 과학적 이론들, 어차피 생물학적 이론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쭉 발전해 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 자연 발생설에 관한 이론들을 갖다가 현대적 관점에서 뭐 비판한다든지, 현대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런 문제들을, 질문들이 지금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속하고, 이런 종류의 답변에서 채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핵심 어구나 단어들이 제자리에, 그치?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요소로서 배열이 되어서 결과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유도하고 있는가, 그것만을 체크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응?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내 생물학적 답변에, 생물 논술 문제에서 답변할 때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좀 유념해 달라는 얘기야. 너무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요소만을 써서 뭉뚱그려서 설명해도 답안이 부족하게 되고, 불필요하고 뭐 지저분한 내용들, 뭐 지저분한 내용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은 너무 세밀하게 가서
제시문이라는 이런 데에서 굳이 다뤄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까지 일부러 다뤄야 될 필요까지는 없어. 그러나 적어도 이제 제시문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주요 핵심 어구들을 갖다가 답안에다 인용하거나 연결하여서 우리가 설명하는 목적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조금 이제 요구하는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경험을 이제 쌓고자 하는 문제야, 사실은. 뭐 맨델의 법칙, 그 다음에 현대적인 유전 현상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지금 수업의 목적은 아니고, 알았지? 자, 맨델이 보여준 분리의 법칙. 두 번째로 이제 분리의 법칙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분리의 법칙은 각각의 유전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서로 다른 염색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짧게 얘기하면. 그치? A라는 유전형과 유전 요소와 유전인자, 맨델이 얘기한 A라는 유전인자와 B라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상에 존재하고 있다. 즉, 연관되어 있지 않은 유전인자들의 유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게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이잖아. 그게 결국에는 금방 얘기한 어떤 단어하고 맨델의 법칙에서 분리의 법칙은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 상에 존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치? 여기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예외를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맨델의 법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맨델의 법칙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염색체 각각의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놓여 있는 경우에 이러한 이제 분리의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짐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서술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 자, 분리의 법칙 여기다가 이거에 대한 예외적인 내용들은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여기서는 연관이라든지 뭐 그런 요소는 전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출제 위도상. 자, 분리의 법칙은 체세포의 일종인 생식세포가 감수 분열을 일으킬 때 복제된 상동 염색체가 접합체, 이가 또는 4분 염색체를 이루어서 감수 1분열 중기의 적도면에 무작위로 배열된 후 각각의 딸세포로 나뉘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반수체가 되는 현상이 유리하는데, 계속되는 감수 2분열에서는 복제된 염색 분체마저 나눠짐으로써 배우자 세포를 낳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분리의 법칙을 유도하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역시도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분리의 법칙에서 핵심은 뭐가 되겠어요? 금방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그치. 상동 염체가 이런 이제 분열 과정에서 서로 이제 특히 감수 분열에서 접합했다가 서로 분리되어지는 현상. 그때 분리되어지는 현상, 분리되었다가 다시 결합하게, 다시 이제 하나의 수정란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반수체와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 반수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같이 그 배우자 이제 결합해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 그런 몇 가지 단어들과 지금 여기에서 그치?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한다면 맨델의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것들의 결합이나 분리들이 어떻게 돼야 돼? 무작위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이 핵심 용어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분리의 법칙과 동의의 법칙은. 이런 요소들을 또 평가에서 딱 뽑아서 그냥 보는 거야. 알겠지? 됐지?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유전인자들에 대한 유전 현상에 의해서 분리의 법칙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따라서 배우자 세포는 하나의 대립 유전자를 갖게 되고 정조한 원자가 수정하면 다시 이배체를 이루게 되며 생식세포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상동염체의 배열 및 분리가 일어나고 이로부터 생성된 배우자 세포가 수정을 하여 다시 상동염체 쌍을 이루기 때문에 맨델은 완두를 사용한 유전적 실험에서 설명이 좀 잘못됐죠? 분리의 법칙은 서로 다른 염체상에서의 문제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상동염체상에 그 동일한 표현형의 대립 유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이 현상에서 나타난 거지. 그치? 동리의 법칙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동리의 법칙과 조금 이제 엉켜서 이제 좀 설명이 됐는데, 정확하게 이제 분리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치, 상동염체상의 대립 유전자, 동형 접합자나 이형 접합자들이 그치? 서로 이제 우성이나 잡종의
순종이나 잡종에 형질들이 이제 배치되어 가지고 그것들이 같이 만났다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되어서 그 배우자 세포와 만나서 자손을 이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 그런 내용들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그것들은 이제 그 유전 현상 전체를 이제 설명해서 앞에서 답안에서는 이제 쓴 거고 핵심 내용들만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분리의 법칙하고 동리의 법칙은 꽤 유사하지만은 다만 이제 동리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서로 다른 인식체. 그치. 서로 다른 형질은, 그쵸? 서로 다른 유전 형질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로 다른 염체상에 배치되어 있는 제한적인 경우로 해서 그리고 그거 역시도 어떻게 할 때? 무작위적으로 분리되어 다시 결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대의 개념으로서 이제 현대적 염색체와 그 다음에 DNA 유전자의 이제 개념으로서 설명하게 되면 그런 요소들이 충실히 설명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그 과정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거지. 그치? 실제로 이제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핵분열에서 나타나는 세포면에 나타나는 그 하나하나를 다 설명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것들이고 그걸 일부러 채워 넣은 거야. 풍부하게 쓰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다른 염색체 상에 서로 다른 유전형들이 배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가설 혹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인정하게 되면은 이런 동리의 법칙도 정확하게 현대 염색체의 염색 그 세포 분열에 관한 이론으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치? 그래, 이런 정도의 내용들인데 혹시 내용상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사항들이 있는 거 있어요? 결국 이제 뭐 수정해가지고 이제 이배체를 이루고 정상적인 체세포에 그 수정란을 가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두 종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여기서는 이제 두 종류의 형질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형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동리의 법칙에 반드시 들어가면 되겠죠. 유전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상동염체에 위치하고 감수 분열 중에 무작위로 배열되어 중요한 거 무작위로 배열된다. 감수 분열 중에 이런 내용들이 중요 언어로서 단어로서 이렇게 딱 배치되어지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숨어있던 열성인자들은 뭐 독립되어져 나타난다. 우성 또는 열성 유전 형질이 나타내는 현상을 독립의 법칙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가 이제 핵심 내용들일 거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네. 그치? 자,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이런 질문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건 보자는 의도에서 보는 문제야. 알겠죠? 예시 문제로서는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나중에 이제 각 단원에서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특정 원리들 수학에서도 간혹 가다가 뭐 평값 정리에 대한 증명해라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처럼 이 과학 논술 질문 등에서도 교과의 이제 기본적인 과학적 원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봐라. 특히 그런 질문들이 다른 데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생물학적 문제, 생물 논술 문제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편이야. 예전의 이론이 지금 바뀌거나 시대가 흘러오면서 바뀌어지거나 혹은 예전의 이론들이 현대의 어떤 과학적 관찰로 의해서 완전하게 설명이 되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자네들한테 현재의 지식으로서 이전의 과학적 현상에 대한 혹은 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런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논술의 아주 기본형의 문제 질문 유형 중에 하나야. 알았죠? 네.